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미쳤다고 할머니를 만나나? 돈이 필요해서 그랬지. 당신이 제일 쉬운 타겟이었어. 외롭고 순진해 보여서.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결혼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말 믿었다고? 그 나이에? 웃기시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완전히 속았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황혼 로맨스 사기 사건입니다. 외로운 마음을 노린 한 남자의 잔인한 속임수. 그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어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나는 사람을 잘 봐.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내가 속을 리 없다고 믿었던 그 순간 나는 이미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단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3년이 되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이혼만 하면 속이 후련할 줄 알았어요. 이제 자유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위로했죠. 하지만 혼자가 되고 보니 너무 외롭고 허전했어요. 30년 동안 아침마다 남편을 깨우던 습관이 사라졌어요. 밥을 차려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밥을 먹으려니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마치 텅 빈 공간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을 켜서 소리를 크게 해봐도 마음속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혼자가 편해 라는 말을 들으면 맞는 말 같았어요.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이혼 후유증이겠지 하며 참고 버텼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뒤척이기를 반복했어요. 어떤 날은 새벽 3시, 어떤 날은 5시. 눈을 감아도 잠이 들지 않았어요. 겨우 잠이 들어도 2~3시간 만에 깨기를 반복했어요. 아침이면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약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큰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울증 같아.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처음에는 내가 왜? 난 괜찮아.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게. 병원에 가보니 우울증 초기 단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성자 씨,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취미를 하나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다시 봤어요. 얼굴은 퀭하고 피부는 푸석푸석했어요.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30년 동안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구나. 남편 눈치를 보느라 화장품 하나 제대로 못 샀어요. 옷을 한 벌 사도 그걸 왜 사? 돈이 남아돌아? 라는 핀잔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았어요. 여자가 나이 들면 쓸모없어. 넌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정말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은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나를 버렸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나는 남편이 하는 말에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큰딸이 인터넷을 찾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보면 뜨개질도 있고, 요가도 있고, 엄마가 좋아할 만한 게 많네.
이참에 새로운 거 배워볼래? 솔직히 귀찮았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남편은 새 여자랑 잘 살고 있을 텐데. 나는 매일 천장만 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봤어요. 그래, 한번 가볼까? 조심스럽게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수강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문화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저는 마치 학교 첫날 교실에 들어가는 아이처럼 긴장됐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내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고 싶은 걸 선택했구나. 그 순간은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흔들어 놓을지. 문화센터에 처음 나가던 날, 저는 한참을 주차장에 앉아 있었어요. 수업 시작 10분 전이었지만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다시 집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우울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교실 문을 열었어요. 뜨개질 수업 첫날. 실과 바늘을 쥐고 한 코 엮어 나가는데 손끝에서 무늬가 만들어지는 게 신기했어요. 이거 재밌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주변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지. 어머, 그 실 색깔은 아닌 것 같은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저를 쳐다보는 시선. 모두 저를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점점 굳어갔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수업이 끝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결국 한 달도 못 채우고 그만뒀어요.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다른 거 해보면 되잖아. 큰딸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가를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수강생들의 시선이었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뒤뚱거리며 따라하는 제 모습이 창피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더 초라해 보였어요. 이거 나랑 안 맞나 봐. 결국 요가도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그러다 이번엔 꽃꽂이를 배워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좀 나아질까 싶었어요. 하지만 여기도 이미 다들 친한 사이였어요. 새로운 사람이 끼어들 틈은 없어 보였어요. 이 꽃은 저한테 주세요. 아, 그건 우리 팀에서 쓸 거라. 그렇게 저는 또 혼자가 되었어요. 어디를 가도 저는 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성자야. 고개를 돌리니 오랜 친구가 서 있었어요. 너 요즘 뭐해?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인다.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파크골프를 권했어요. 우리 모임에서 파크골프 치는데 한번 와볼래? 초보자도 많고 다들 나이대도 비슷해. 처음엔 망설였어요. 또 실패하면 어쩌지. 하지만 친구가 계속 권하는 바람에 이번엔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파크 골프장에 처음 도착한 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다들 활기차게 몸을 움직이며 밝은 얼굴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처음이시죠? 여기 클럽 잡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회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 공을 쳤을 땐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어머, 죄송해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첫날 치고는 잘 치셨네요. 그럼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이상했어요. 이번엔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들 응원해 주었어요. 그날 오랜만에 땀을 흘렸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하니 기분이 상쾌했어요.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제가 외톨이가 아니었어요. 성자 씨,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우리랑 같이 치면서 배우다 보면 금방 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날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잠도 잘 왔어요. 오랜만에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파크 골프를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곧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파크 골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어요. 아직도 서툴러서 공이 자꾸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곤 했어요. 그날도 공을 쳤는데 방향이 이상했어요. 또 잘못 맞았네. 공은 그대로 덤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한숨을 쉬며 공을 찾으러 가려는데 바로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덤불 속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고개를 돌려보니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어려 보였지만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 괜찮아요. 제가 찾아볼게요. 아닙니다. 저는 이런 데서 공 찾는 게 일도 아니에요. 매일 연습하다 보니까요. 그는 금세 공을 찾아서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클럽을 보더니 공을 더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손목을 살짝 이렇게 틀어주시면 공이 더 반듯하게 날아갈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의 말대로 스윙을 해보니 이번에는 공이 똑바로 날아갔어요. 우와, 정말 잘 되네요. 너무 신기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이 좋으시네요. 금방 늘겠어요. 그날부터 그 남자는 제게 파크 골프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김기호, 나이는 49세. 저보다 13살이나 어렸지만 말투도 점잖고 매너도 좋았어요. 성자 씨, 오늘 연습 정말 잘하셨습니다. 실력이 부쩍 늘었어요. 정말요? 제가요? 그럼요. 오늘은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이만큼 실력이 는 건 축하할 일이잖아요. 운동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커피를 마시는 사이가 됐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는 10년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고 했어요. 저도 한동안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파크 골프를 시작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자 씨도 만났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쩐지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야, 뭐 그냥 심심해서 배우는 거죠. 아니요. 성자 씨는 참 순수하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별로 없는데, 그는 항상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할 때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죠.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행복해질 차례예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을까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호 씨가 저녁을 같이 하자고 했어요. 처음으로 단둘이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동안 커피만 마셨으니까 오늘은 제대로 된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그는 의자를 빼주고 메뉴도 세심하게 골라주었어요. 성자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전 성자 씨가 좋아요. 우리 정식으로 만나볼까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용기가 났어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네, 저도 기호 씨가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심장이 쿵쾅거리고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내가 이 나이에 연애라니,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걱정보다 설렘이 더 컸어요. 마치 20살의 처녀가 된 것처럼.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설렘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거라는 걸요. 연인이 된 후, 우리는 매일 통화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잘 주무셨어요? 라는 문자가 와 있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라는 다정한 인사를 받았어요. 하루라도 기호 씨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였어요. 성자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러게요.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파크골프 모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거울을 봤어요. 정말 제 모습이 달라졌더라고요. 입가에는 미소가 자주 떠올랐고, 주름진 얼굴도 어쩐지 환해 보였어요. 기호 씨는 정말 다정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을 기억했다가 깜짝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우산을 준비해줬고요. 이런 게 진짜 사랑 아닐까. 30년을 참고 살아도 받지 못했던 배려와 따뜻함이 이제야 저에게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호 씨가 갑자기 청혼을 했어요. 성자 씨, 저는 확신해요.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결혼합시다. 갑작스러웠어요. 연인이 된 지 고작 2달. 너무 갑자기 아닌가요? 저는 성자 씨 같은 분을 평생 기다려왔어요. 더 이상 늦추고 싶지 않아요. 기호 씨의 진심 어린 눈빛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도 기호 씨와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딸에게 했을 때 딸은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엄마, 2달 만에 결혼이라니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엄마를 얼마나 알고 엄마는 그 사람을 얼마나 알아요? 친구도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성자야,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친구와 딸의 걱정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기호 씨는 늘 저를 배려하고 다정하게 대해줬으니까요.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 하지만 딸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요. 그 말에 결국 결혼을 조금 미루기로 했어요. 기호 씨도 처음에는 그래요, 성자 씨가 편한 대로 해요. 라며 이해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호 씨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만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기호 씨, 요즘 바쁘세요? 응, 성자 씨랑 살 집을 마련하려고 더 열심히 일하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부터 저희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기호 씨의 태도가 변한 뒤 우리는 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통화할 때면 그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요즘 바빠서 연락이 뜸했죠. 성자 씨, 보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졌어요. 괜히 의심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렇게 다시 안심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호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성자 씨, 사실은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급하게 5천만 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5천만 원이라니, 그건 제가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의 거의 전부였어요. 제 표정을 본 기호 씨가 다급하게 덧붙였어요. 걱정 마세요. 딱 일주일만 빌려주시면 바로 갚을게요. 성자 씨, 우리가 곧 결혼할 사이인데 이런 것도 서로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을 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거절하면 이 사람이 실망하지 않을까.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나를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까. 망설이는 저를 보며 기호 씨가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아, 역시 무리한 부탁이었나 봐요. 성자 씨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의지하고 있는데 이걸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걸까? 우린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입술을 깨물며 결국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날 기호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성자 씨,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일주일 후에 이자까지 꼭 갚을게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호 씨, 돈은? 전화를 걸어도 잘 받지 않았어요. 파크 골프장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통화가 되면 그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성자 씨. 요즘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요. 돈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미 5천만 원을 빌려준 상황에서 어떻게든 기호 씨 사업이 잘 되어야 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기호 씨는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성자 씨 사업이 생각보다 어려워졌어. 이번엔 3천만 원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이상했어요. 하지만 이미 5천만 원을 빌려준 상황에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사람 사업이 망하면 내 돈도 못 받는 거잖아.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성자야, 정신 차려. 절대 더 빌려주면 안 돼. 이러다 다 날리게 생겼어. 하지만 기호 씨가 곧 갚는다고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바보야, 그 사람 소문 안 좋다고 들었어. 다른 여자한테도 돈 빌렸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걸까? 설마 기호 씨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걸까? 용기를 내서 기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호 씨, 약속하신 대로 돈을 갚아주세요. 저도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기호 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자 씨가 이럴 줄은 몰랐네요.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성자 씨의 진심이었어요? 그럴 거면 우리 그만합시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돈도 중요했지만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더 무서웠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좀 불안해서요. 하지만 그 말을 끝으로 기호 씨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파크 골프장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이 사람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호 씨가 연락을 끊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전화가 올까? 혹시 일이 잘 해결돼서 돈을 갚겠다고 할까?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파크 골프장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다. 그렇게 저는 기호 씨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집 앞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됐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서너 명의 여자들이 기호 씨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나이도 분위기도 제각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저와 같은 처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기호 씨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자 한 여자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김기호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5천만 원이요. 일주일 만에 갚는다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른 여자분도 힘없이 말했어요. 저는 3천만 원이에요. 결혼하자고 했다가 돈 받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기호 씨는 여러 여자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돈을 가로챘던 거였어요. 나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앞에 현실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신고를 하고 나니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총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버젓이 활보하고 있었지? 왜 나는 이 사람을 믿었던 거지? 며칠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기호를 체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은 제가 사랑했던 다정한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기호 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미쳤다고 할머니를 만나나? 돈이 필요해서 그랬지. 그는 비웃으며 덧붙였어요. 성자 씨가 제일 쉬운 타겟이었어요. 외롭고 순진해 보여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 제가 진심으로 믿었던 사랑이 그저 돈을 노린 연기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결혼하자고 했잖아요. 그러자 기호 씨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말 믿었다고요? 그 나이에 웃기시네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친구가 왜 그렇게 말렸는지, 딸이 왜 그렇게 걱정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나는 결국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부끄럽고 비참했어요. 내 나이가 돼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자식들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기호 씨는 3년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여자들을 속여왔다고 해요. 젊은 여자부터 저처럼 나이 든 여자까지 외로운 여자들을 노린 거였어요. 경찰이 저를 보고 말했어요. 성자 씨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좋은 표적이었대요. 돈도 있고 외로워서 잘 속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서글펐어요. 우리의 외로움을 악용한 거였구나.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문제는 기호 씨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했던 거였어요.
기호 씨의 차가운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데 문득 휴대폰 속 기호 씨와 찍은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나는 정말 행복했었을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어요. 파크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손을 꼭 잡고 웃던 사진. 정말 행복했던 걸까? 아니면 행복하다고 믿고 싶었던 걸까? 화면 속에 저는 그저 부끄럽기만 했어요. 사진을 하나하나 삭제하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어요. 그때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요? 일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바쁘게 지내면 기분도 나아질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반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바빠졌어요. 어서 오세요. 반찬 맛있게 담아드릴게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일하면서 뭔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물감을 한 번 칠할 때마다 내 마음속 상처도 하나씩 더 칠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엔 혼자 있는 게 두려워 밤마다 잠을 설치고는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혼자만의 시간이 참 좋아요. 아침 일찍 공원을 산책하고 햇살 좋은 날에는 벤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 나를 되찾아가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첫째,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둘째, 외로움에 지쳐 서두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셋째, 갑자기 돈을 요구하거나 빠른 결혼을 재촉한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넷째, 자식들과 친구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의 걱정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다섯째, 나이 들어 혼자가 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모두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인생 채널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인생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어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답니다.